2024년 11월 세계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치적 격변 속에 휘말렸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다시 재선에 성공한 겁니다. 트럼프의 재선은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는데요. 특히 아시아 경제권, 그 중에서도 한국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경제의 중심에 있는 만큼 미국의 정책 변화는 각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한국 주요 매체들은 일제히 그가 추진할 정책들을 분석하며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경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트럼프 재선이 특히 문제로 다가온 이유는 그가 선거 캠페인 내내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강화할 것을 강조해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 일자리를 지키겠다는 명목 하에 외국 제품에 대해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대미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트럼프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수출 경쟁력이 심각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죠.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의 대기업들은 곧바로 긴급회의에 들어갔습니다. 삼성, 현대, LG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번 사태가 자칫하면 대규모 경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향후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국내 생산 라인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생산 라인을 이전하거나 현지화 전략을 강화하는 일은 막대한 자본과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경제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런 급격한 정책 변화는 기업들에게 큰 리스크로 다가왔죠. 이제 상황은 단순히 기업들의 문제가 아닌 한국 전체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하는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한국 금융시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재선을 통해 미국의 금리를 다시 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금융시장에 커다란 파장을 미쳤습니다. 한국에서도 자본 유출 압력이 급격히 커지면서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주식시장도 불안정하게 흔들렸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상승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신흥 경제국들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석유와 가스 산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에너지 자원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유가가 상승할 경우 한국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자동차와 조선,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기업들은 치솟는 에너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 소비재 가격도 인상될 수밖에 없고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과 함께 한국 국민들의 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부담해왔지만 트럼프는 재선과 함께 이를 더욱 과감하게 인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의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하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긴 하지만 한국의 재정이 무한정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여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주 국방에 대한 필요성도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하면 한국의 국방 예산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주 국방을 위한 국방산업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들은 한국의 경제와 사회에 걸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1997년의 IMF 외환 위기와 같은 대규모 금융 위기가 재발하는 것은 아닐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IMF 구제금융을 받은 한국은 어려운 시간을 겪으며
산업 구조를 개편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해 왔지만 이제는 외부 요인에 의해 다시금 경제적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찾으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위치를 강화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 이외의 시장으로 수출 경로를 다변화하거나 차세대 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로 에너지 자립도를 높인다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경제를 분석하고 세계의 흐름 속에서 한국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찐매력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한국 경제에 던진 충격과 그로 인한 도전,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 나라의 정치적 결정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에 한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소식이 전해지고 며칠 후 한국의 경제계는 총체적 난국 속에 있었습니다. 주요 언론은 연일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을 예측하며 긴급 대응책을 논의했죠. 기업들은 빠르게 회의에 착수했고 한경영을 비롯한 경제 연구소들도 다급하게 트럼프 정책의 경제적 여파를 분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큰 타격을 받는 산업은 자동차와 철강,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대표 수출 산업이었습니다. 그날 현대자동차 본사에서는 수출 부서와 해외 영업팀 간의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수출량이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현대자동차로서는 미국의 관세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바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회의에 참석한 경영진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다양한 대책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의 생산 비중을 늘릴 것인지 아니면 수출국을 다변화하여 미국 의존도를 줄여야 할지 결정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긴장감은 비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 사이에서도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처럼 현지에 생산 공장을 짓거나 해외 자본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자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의 대표는 트럼프의 재선 소식에 단 한숨을 쉬며 미국의 관세 인상이 현실화되면 우리 같은 작은 회사는 설 자리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수출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우리 같은 업체들에겐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의 한 대형 제조업체 대표가 전격적으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정부 인사 및 미국 경제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지와 혜택을 논의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기로 결심했죠. 이와 동시에 한국 내 주요 경제 관련 부처도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요 수출 품목의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협상팀을 구성하고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나설 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원화 가치가 크게 하락하자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긴급 대책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한국의 금융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민해져 있었고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트럼프의 재선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금융시장은 요동치기 시작했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다시금 IMF 사태를 겪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었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충격파는 에너지 분야에도 여파를 미쳤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에너지 산업을 더욱 강화하면서 국제 유가의 변동성은 극에 달했는데요. 한국의 경우 에너지 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이기에 유가 인상은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이 같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친환경 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가 높아진다면 이번처럼 외부 에너지 가격 변동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한국 내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한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국내 제품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였고, 기업들도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와 유가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외의 다양한 신흥시장을 타깃으로 한 전략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젊은 층은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다시금 고도 성장과 자립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들은 에너지 자립과 함께 국내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하고 있었죠. 동시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다시금 외치며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는 커다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라는 변수 속에서 한국은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들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 도래한 겁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을지 우리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 이후로 한국 경제는 매일같이 새로운 도전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관세 인상을 적용하면서 한국 자동차 산업에 큰 타격이 왔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대기업들은 이에 대응해 빠르게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그로 인한 비용 부담이 상당했죠. 더불어 일부 부품 회사들은 현지 생산이 어려워 경영 악화로 이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실질적인 생산 이전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국 수출 물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일자리 불안도 급격히 커져갔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탈미 전략을 외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나 유럽 등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자는 의견이었죠. 실제로 한국의 전자산업은 중남미와 유럽에서 새롭게 고객층을 확보하며 일부 성과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 조치 이후 중남미와 유럽 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북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로 인해 아세안 국가들과의 교역이 늘어나면서 베트남과 태국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들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을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의 규모와 소비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였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여전히 관세 부담을 떠안고서라도 미국 수출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관세 인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한국의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고 자본 유출 현상이 나타나며 원화가 급락하는 등 금융 불안정이 심화되었기 때문이죠. 한국은행은 이례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고심했습니다. 고금리 정책을 선택하면 내수 경제에 타격이 가고 자본 유출이 가속화되면 외환 시장이 불안해지는 딜레마 속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겁니다. 이전보다 2배에 달하는 방위비 인상은 한국 정부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내에서는 자주 국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죠. 만약 방위비 협상이 결렬되면 한국은 군사적 준비 상태를 위해 자주 국방을 강화해야 했고 이는 상당한 국방 예산 투입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더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셈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사회는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미국의 안보 의존도를 줄이고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자주 국방론을 지지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한국 기업들 역시 이 위기를 자립의 계기로 삼고자 노력했습니다. 일부 대기업들은 이제는 기술 독립의 시기가 왔다며 핵심 부품을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죠. 특히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기술 자립을 위한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변화로 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국 기업들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이에 발맞춰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늘리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에 예산을 대폭 투입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트럼프 재선이라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전 속에서 한국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몰고 온 경제적 파장은 전례 없는 위기를 한국에 안겨주었지만 그 속에서 한국은 자립적이고 독립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초기에는 자동차, 철강,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한 수출 산업에 갑작스러운 타격이 닥쳐왔습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로 한국 주요 수출품에 대한 관세가 오르면서 많은 기업이 큰 어려움에 직면했죠. 트럼프가 외국 제품을 겨냥한 고율 관세 정책을 시행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고비용을 감수하고 미국 시장에서 버티거나 새로운 수출처를 찾아 나서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기업들은 기존의 수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변화된 시장과 자체, 기술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과 LG는 유럽과 동남아를 새로운 주요 시장으로 삼고 현지 맞춤형 마케팅과 적극적인 투자로 고객층을 확대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와 같은 미래형 자동차 생산 비중을 늘리면서 동남아시아와 남미 지역으로 생산 거점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대미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한국 경제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은 비단 대기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으로 인해 큰 위기에 직면했지만 이들 역시 국내외 판로를 다각화하는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미국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았던 탓에 관세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컸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 아세안과 유럽 시장에 새롭게 진출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중소기업들은 미국 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해 아세안, 중남미, 유럽 등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과 연구 개발에 주력하기 시작했죠. 또한 한국 내에서는 탈미 전략이 점차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무역뿐 아니라 금융, 에너지, 국방 등 다방면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자립적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로 트럼프 재선이 촉발한 일종의 변화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첨단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친환경 기술이 필요한 자동차와 조선산업 분야에서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수소차와 같은 차세대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앞으로의 변화에 대비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인해 대폭 인상된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한국의 또 다른 중대한 선택의 순간을 안겨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압박이 커질수록 한국 내에서는 자주 국방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본격화되었고 국방력을 독자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모색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마냥 수용할 수 없다는 여론이 일며 자주 국방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반도 방어에 대한 논의에서 그치지 않고 한국의 국방 산업 발전을 통해 자국 방위를 자력으로 가능케 하자는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큰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전 세대가 IMF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난관을 겪으며 극복해왔던 것처럼 이번 위기 속에서도 자립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죠. 젊은 세대는 신재생 에너지, AI, 반도체 같은 미래 핵심 산업이야말로 한국의 경제 자립을 이끌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미래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한국 정부 또한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 개발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에너지 분야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후변화와 글로벌 규제 흐름에 발맞춰 탄소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산업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힘쓰면서 한국은 글로벌 경제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 경제는 트럼프의 재선이라는 외부적 충격을 딛고 내실을 다지며 자립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국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은 단순히 글로벌 무역의 한 부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기술과 경제력을 보유한 국가로 자리 잡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은 한국에게 단순히 위기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자립 경제를 향한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했기 때문이죠. 비록 당장의 어려움은 존재하지만 한국은 각계각층의 노력을 통해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한국은 전 세계 경제의 흐름 속에서도 더욱 탄탄하고 독립적인 경제 구조를 갖추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한국 경제에 어떠한 충격과 도전을 안겨주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한국이 어떤 선택과 결단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된 시대, 한 나라의 정치적 변화가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죠. 이러한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한국 경제와 세계 흐름에 대해 함께 고민해 나가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